这次我看到这个祖师是这个韩国人，他叫吴相祖尊者祖师，他是从新罗过来的，就现在的韩国，他当时在中国来弘扬很多佛法。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중국 선종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으며 신라 구산선문의 원류로서 한국 선종사의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긴 무상선사.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여행도 이제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상선사의 사상과 가르침은 중국과 신라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역에 미쳤습니다. 특히 티베트와 일본에게까지 그의 사상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국의 선종은 해능선사 이래 남학회양계와 청은행사계로 크게 이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학회양계로 이어졌던 마조 문화에서 많은 그 선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그리고 임재종, 법안종 이렇게 청은 행사계까지 5가 7종으로 분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재종에서는 황룡파와 양기파로 분기하고 그 분기의 결과 5가 7종, 흔히 5종 7가라고 중국 선종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재종과 조동종은 특히 흥성해서 한국과 일본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의 조동종에서는 바로 마조의 문화로 이어졌던 구산선문과 맞물려서 그 마조의 스승이 무상선사에 대해서 예불문에서 크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선사가 조동종의 예불문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은 무상선사의 가풍이 일본 조동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 교토의 영평사. 이곳은 13세기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원선사가 창관한 사찰로 오늘날까지도 일본 선종의 제1수도장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중국의 선종은 송나라 이후 임재종과 조동종이 크게 융성했는데 이러한 선불교의 흐름은 일본으로까지 이어져 일본에서도 새로운 불교의 바람을 일으켰고 이후 선종은 정토종과 함께 일본 불교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수행풍토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곳 영평사는 매일 새벽 장엄한 아침 예불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조동종 스님들이 매일 아침 외우는 계보의 끝에 무상선사가 있다.
일본에 선종이 들어온 것은 가마쿠라 시대로 중국에서 선을 배우고 돌아온 영서 선사, 도원 선사 등에 의해서 처음 전해졌다. 이들이 배우고 온 중국의 선은 바로 무상 선사의 법맥을 이은 마조 선사의 제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선사들은 참선 수행과 함께 계율을 매우 중시했는데 이런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선의 사상은 일본의 무사 정신과 어우러지며 크게 성행하게 된다. 所以他所开创的五宗七家，后来到延续到现在的主要有两大宗，一个是曹洞宗，一个是临济宗。那么这曹洞宗、临济宗在东南亚呀，影响非常巨大。在我们整个东南亚的佛教文化圈当中，大概有70%到80%的僧人们。师傅们，他们都是属于马祖开创的这五家七宗当中的。 한편 무상선사의 가르침은 티베트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도낭에서 발견된 티베트의 고서 바세전에 따르면 무상선사는 당나라에 파견된 티베트의 사신들에게 경전과 함께 불법을 전했고 훗날 티베트 3회사의 세르난이라는 스님 역시 무상선사에게 불법을 배우고 돌아갔다고 한다. その時中国へ行った使者の使節団ですね。それが成都で、ちょうどこの無双大使に会うわけです。そこでこの無双の禅、つまり上州宗というものを、学んで、そしてお経を持って帰っていくわけです。それがチベットにおける中国仏教の始ま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지금까지는 8세기 후반 중국 선종 가운데 북종의 계보를 이은 마하연 선사가 티베트에 선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도낭본 문서들의 발견과 연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비로소 무상선사의 무념 사상이야말로 티베트 불교를 한층 더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무상선사의 선법은 티베트의 티송 대첸 왕의 사신으로 온 분이 무상선사를 만나면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쌈예사의 스님인 세르난이 티베트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무상선사를 만나면서 무상선사의 선을 전해받았다는 사실이 티베트의 여행 보고서라고 알려진 바시에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시에전이란 바시라고 하는 사람의 여행 기록을 말합니다. 그곳에 따르면 무상선사의 무념망망이라고 하는 3구의 선이 티베트로 전해짐으로써 종래 티베트 불교가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적인 불교, 달리 말하면 벤교라고 하는 무속과 불교가 결합된 이런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형식의 무게 중심으로 좀 더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티베트 불교는 불교라고 하는 의미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불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영향에 의해서 훗날 티베트 불교는 무상선사를 마치 그 부처님에 가깝게 여겼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티베트는 활불 사상을 전개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이론적 기반, 불교적 기반은 여전히 무상선사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조 도일선사가 머물며 수행했던 나한사. 이곳에도 500나한의 한 분으로 무상선사가 모셔져 있다. 해탈을 이룬 최고의 성인들이자 공양 올리는 이들의 복전으로서 중국인들의 무한한 존경과 신봉을 받아온 500나한.
그 가운데 455번째 나한이 바로 무상선사다. 인도 그게 비라시불부터가 달마술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중국의 500나는 전혀 인도풍이 아니고 인도의 고성도 넣었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마지막에 500분이 청나라의 제공선사입니다. 이제 그래 그 중에 선사로선 2분이 언급이 되는데 308번째 달마대사와 450단은 무상입니다. 그래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달마의 가사가 무상한테 왔다는 결정적인 그 상황인데 달마의 옷이죠. 근데 이제 법이 같다는 게 500난 속에도 이제 새겨진 게 대단히 사건이죠. 무상선사의 선법이 널리 펼쳐졌던 곳 사천성. 양쯔강 서남에 위치한 사천성은 중국차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사천성 시내에 자리한 수많은 찻집만 보아도 이곳 사람들이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차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관이라고 부르는 찻집만 해도 현재 성도 시내 600여 곳, 사천성 내 2,000여 곳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사천의 대표적인 차는 몽정차로 몽산의 정상에서 재배되는 차다. 옛부터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해 당나라 이후 1000년이 넘게 황제에게 바치는 곡물로 진상될 정도였다. 몽정차는 잎이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옛 기록에 따르면 차는 2000여 년 전 오리진이라고 하는 한 농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사천성 몽정산에 차나무 7그루를 심고 거두어 몽정차를 만들었다. 이것이 사천차의 시작이다. 중국에는 이름난 사찰에서 명차가 나온다는 말이 전해온다. 그만큼 차와 불교의 인연이 깊다는 말이다. 사천의 차가 널리 대중화된 데에도 불교와의 만남이 큰 역할을 했다. 참선을 수행하는 선승들이 차를 수행의 도구로 삼으면서 한층 깊이 있는 차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四川这个蒙顶，我们在唐代的时候评全国茶第一的叫蒙顶山上茶，扬子江中水，是这么讲的。水最好是扬子江的，茶最好是蒙顶山的。蒙顶山就在南边，就在我们成都南边。而这个茶呢，茶叶呢，培育出来的人呢，也是原来是记载是和尚，是僧人培养的这个茶叶。现在嘛，有的把它转成什么东汉的道人了，那个就是后来的事。但是最早自举式的和尚生产的培育出来这种品种，所以这个看呢，就是说寺庙和茶叶啊、种茶的关系呢，就是在四川这个地方也是很早的。 대자사의 선다당. 新罗国王子出家的无相禅师，在参禅悟道的过程中，养成了饮茶习惯。他倡导 이곳의 스님들은 무상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대중에게 다례를 선보이고 있다. 무상선다례. 무상선사의 정신을 담은 선다법이다. 한 잔의 차를 만드는 일에도 온 마음을 다한다. 오로지 차 하나에만 집중함으로써 모든 망상을 쉬게 하고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다.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과 차는 하나가 된다. 선다일미의 정신이다. 무억, 무념, 망막. 과거에 집착하지 말며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현재에 언제나 지혜롭게 깨어있으라던 무상선사의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한 잔의 차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선종의 상징인 의발 전수에서 육조 해능 대사의 의발이 훗날 지선 선사로 전해지고 처적을 거쳐 무상을 거쳐 무주 선사로 전해졌다는 것이 역대 법보기의 기록입니다. 무상 선사는 자신의 가사를 제자인 무주에게 전해주면서 당시에 사천 지역에 널리 유행했던 차를 함께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역대 법보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과 차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며 선다일미 또는 다선일미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선일미의 정신은 훗날 백암록을 집성한 원호극건선사에 의해서 개성이 되고 원호극건선사에 의해서 크게 선양됩니다. 그의 이런 다선일미의 전통은 또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까지 이어져서 일본 그 선다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무상선사의 전법의 상징인 가사와 차는 바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무상선사의 위상을 동아시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다도의 원류 대덕사. 이곳은 일본식 선종 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닌 까레산스이 정원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자갈, 이끼 등을 이용해 선의 추상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일본 전통 양식의 정원이다. 일본의 다도는 중국의 다선일미 사상을 받아들여 급격히 발전했는데 남송시대의 원호 극근선사가 자신을 찾아온 일본의 한 유학생에게 전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語録もたくさん残ってますし、私らは必ず援護国本禅師の勉強をやっぱりしますし、その方の書かれたものを自分の体験としてですね、勉強していかなあかんという重要なお方でございます。 일본 다도의 큰 스승 원호 극근선사. 불과선사라고도 널리 알려진 스님은 송나라 때 선승으로 임재종 제5조 법연선사의 법을 계승해 선가의 가풍을 크게 떨친 분이며 오랜 세월 선가의 교과서라 불리고 있는 벽암록을 남긴 분이기도 하다. 선사는 이곳 사천성에 머물며 무상선사의 선사상과 선다법을 전해받았다고 한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밥 한 끼 먹는 일이 모두 수행이고 선인 것이다. 무상선사도 그리고 그의 선다법을 이은 원호선사도
육신을 벗고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지만 선다일미의 정신은 그렇게 면면히 흘러오고 있다. 그 무대 일대 또 가풍 주변의 얘기들을 통해서 김하상 김선사라는 그 무상의 존재가 소각사 일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무상의 선차의 흐름들이 어느 국권의 어떤 그 선다일미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쪽 일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참선하기 좋아해요, 거기도? 네. 무상선사의 무념 사상을 담은 선다일미의 정신은 한국의 선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정성을 다해 우려낸 차 한 잔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방편이자 수행법인 것이다. 여러 마음도 잘했어요. 네. 너무 많이 더웠죠. 네. 선다일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다도는 무사계급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발전을 거듭해 갔다. 계율의 엄격함과 해탈의 자유가 공존하는 선종의 가르침이 다도와 함께 사무라이들의 살아있는 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일본 다도의 뿌리에도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무상선사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것이다. zen もお茶茶道というのもやっぱり心の修行なんですね。禅って座禅だけしてたらええんかと違うんですね。お茶もお茶会の時だけね着物を着てお茶を立てたらいいかとじゃないんですね。やっぱりそこの中に全てその心が宿ってなければ意味がないと、そういう心の部分で、お茶を極めた人禅を極めた人その心の部分では同じなん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신라의 왕족으로서 머나먼 중국으로 건너가 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무상선사. 선사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으며 500나안의 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가르침과 함께 수많은 교화를 펼친 정중 무상선사. 이러한 선사의 사상은 중국을 넘어서 한국과 티베트,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동아시아 선불교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에서 왕족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머나먼 중국 땅으로 유학을 떠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성을 찾아 낯선 중국 대륙을 헤매다 중국 사천성에서 처적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 법을 이어받고 자신만의 독특한 선사상을 담은 새로운 선법을 드날리게 되는데요. 그분은 바로 신수선사의 북종선도, 해능선사의 남종선도 아닌 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정중선의 무상선사입니다. 정중 무상선사의 가르침은 마조 도일선사와 그의 제자들로 이어져서 신라 구산선문의 개조 및 계산조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티베트와 일본에게까지 전해져서 동아시아 불교 사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선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다선일미 사상 역시 정중 무상선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상선사의 정중선이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선사상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상선사 이외에도 중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신라 출신 스님들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사실은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서 온전히 알려져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행적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일 또한 후대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